아는 척하는 그 안수를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답 맞냐고도 물어봤잖아. 소름이 돋아. 자, 문제 풀었을 때 질문 있나요? 질문? 잠시만요. 저그 틀린 거 고쳐야 돼서 지금 자 틀린 거 고쳤어요. 근데 저 정답률이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재민아, 끝나? 왜 거기다가 낙서하지? 어디 그래? 우리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과거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학원에서 살아나준다. 지윤이가 낙서했어요. 우리 저번 주인가 수요일날 회식할 때 고등부 선생들하고 같이 회식했는데 아직도 불만이 남았어. 그 고등부 회식 때 과거에 뭐 쉬는 시간에 뭐 컵라면을 먹는다는 둥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내가 강준이가 근데 학원 여기 가져왔어요. 네. 뭐라고? 강준이가 얘가 가져오려 라면을 가져왔어요. 학원. 저는 그냥 빵 같은 거 먹이려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기 라면 먹고 이러면 냄새가 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수업하거나 다른 교실에 수업하고 있으면 너희들이야 자율학습이지만 방해가 되거든. 그럼 또 꼬투리 잡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뭐가 이게 우리 과거 선생님이 뭐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목소리를 잘 못 높인다. 그러면 꼬투리 잡히면. 이게 다 저희 때문인데 아니 선생님 저희 때문이라기보다 빨리 해, 빨리 하세요. 김종산 계산기에 내용이 있잖아. 질문 없어? 방준이 질문 없고 진율이는 뭘 보고 있는 거야? 네? 옥스톤. 패링이 없어? 내일 또 수업 있냐 여기? 금요일. 모른다고? 일주일 시간표 줘야 한 달 시간표 나왔잖아. 강의실이 정말 이야기. 자, 고치는 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고치시고, 자, 여기 봐봐. 몇 가지 보충 내용 8페이지 봐봐. 6페이지 다시 봐봐. 자, 6페이지에서 자, 이거 몇 가지 필기하세요. 페이지야. 6페이지. 자, 신호전달 후의 신경전달 물질의 처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가 수용체 결합을 하게 되면 뭐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출입을 하면서 흥분성 신호나 억제성 신호를 만들어내서지, 그죠? 그럼 이렇게 신호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대로 남아있으면 돼, 안 돼?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아니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통로가 계속 열려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무 많은 물질들이 출입을 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신호전달 후에는 제거가 돼야 되겠대. 자, 만약에 봐봐. 우리가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수용체에서 분리가 돼야 돼. 자, 수용체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그대로 그 공간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럼 또 구력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면 요거를 분해시켜야 돼. 그리고 분해된 물질은 다시 그전 유론으로 재흡수가 돼야 돼. 이거 써나가기.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흥분성 시냅스 전달에 만약에 한정을 한다면 그러면 계속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과도한 흥분이라고 해요. 과도한 흥분.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계속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너무 전달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 이걸 우리가 과도한 흥분의 발생이라고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근육으로 가는 신호라면 근육의 경련이나 심지어는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흥분의 발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반드시 위의 경로로 제거가 돼야 될 때.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물질을 처리했을 때, 자, 신경전달 물질, 이 신경전달 물질, 만약에 우리가 이 신경전달 물질하고 되게 유사한 물질을 투여할 텐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신 결합을 하게 되면 잘 안 보여? 잘 보여가지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 수용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수용체에 A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B라는 물질을 투여한 거야. 근데 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B 대신에 A 대신에 여기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면 B가 결합한다고 해서 얘가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안 열리지 당연히. A가 와야만 열리게 돼 있잖아. 우리 몸이 막 그렇게 허술하진 않거든. 비슷한 게 왔다고 해서 아, 요 새끼 비슷한데 열어줄까?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B가 붙어버렸잖아. 얘가 뭐 그렇지. A가 결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A가 수용체에 결합을 못하게 돼. 아, A란다. 신경 전달 물질. 결국에는 이것도 경쟁적이 되는 거죠. A하고 B가 경쟁을 했을 때 만약에 B가 이렇게 결합해버리면 A가 경쟁해져서 A가 결국에는 원래 결합해야 될 물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신호 전달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마취입니다. 마취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때. 그럼 우리가 마취제를 투여했을 때 마취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이 마비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감각 신호에 대해서 비슷한 물질을 투여해서 이 마취 물질이 들어가서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감각의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뭐 고통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겠죠. 반대로 이게 운동 신호를 전달한다면 얘가 대신 결합하면 운동의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근육이 마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취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너희들 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화살촉 있잖아. 입으로 불어서 쏘는 화살 있잖아. 근데 그 화살촉에 뭐를 묻히냐? 개구리 독을 묻히거든. 그래서 이게 개구리 독을 묻히는데 이 개구리 독을 묻힌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부르면 요 물질이 키나린가 아마 그런 물질인데 얘가 운동신경에 대한 이 차단을 해요. 운동신경에 대해서 신호 전달 물질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운동신경이 마비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도망가다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쓰러지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하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경 도구로 작용해서 마취 효과를 나타내면 이제 동물을 잡을 때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봐봐. 신호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신호를 더 많이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전에처럼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제거되지 못하게 하면 너무 신호가 많이 과도한 흥분이 나타나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수용체에 결합을 못하거나 아까 전에처럼 여기는 이 시냅스 소포의 막과
세포막의 융합을 막는다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시냅스 소포의 막과 이 세포막이 융합을 못한다는 건 뭔 뜻이야? 또 신호 전달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두 가지 효과에 어떻게 관여하는 물질인가를 판단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서술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신호의 세기에서 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도에서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활동 전이의 빈도였죠, 그죠? 강한 자극이 왔느냐, 약한 자극이 왔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활동 전이의 빈도 얼마나 자주 나타내는데, 그러면 전달에서는 그럼 이거는 전달에서는 화학적 세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이냐? 전도는 이제 활동 전이의 빈도로 나타내지만 시냅스에 와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활동 전이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이 오면 활동 전이의 빈도가 증가하겠죠. 그게 마지막에 축상의 말단에 와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늘리게 돼요. 그럼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으면 그 다음 뉴런에서 뭘 느끼죠? 아,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분비하면 그 다음 뉴런이 아, 강한 자극이 왔구나를 느껴서 또 활동 전이의 빈도를 높이게 되는 거지. 약한 세기면 우리가 활동 전이의 빈도가 감소하고 그럼 그게 뉴런 마지막에 와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금만 분비하게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뉴런에서는 약한 신호가 왔다는 걸 감지하고 활동 전이의 빈도를 다시 낮춰서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도와 전달에서 신호 세기를 구별하게끔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흥분의 발생, 신경에서 신호를 바꾸는 방법, 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서 두 번째 파트를 파일로 보내주셨어요. 파일로 보내줬잖아. 근데 이것도 내가 줄 거야. 신경의 구성. 신경의 구성. 진짜. 근데 이거 같은 걸 또 받은 것 같아요. 너 같은 걸 또 받았지. 신경 기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신경의 구성을 말해.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신경의 구성이라고 돼 있는 거 받았냐? 아니야. 이거는 맞아. 신경의 구성은 맞아. 신경의 구성은 맞고, 너는 신경의 구성 받았어? 신경의 기초는 저번에 줬는데 신경의 구성. 자, 이제 신경의 구성은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 몸의 신경계를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나눌 거냐는데 너희들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우리 몸의 신경을 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고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누고 뇌는 다시 대뇌, 간뇌, 중뇌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본 적 있지, 그죠? 네. 우리 몸의 전체 신경계들의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먼저 일단 우리 몸의 신경계를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신경계를. 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초신경계. 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인데 이거는 그 밑에다가 좀 필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아무래도 전체를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내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게. 일단 너희들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판단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계는 두 가지예요. 뇌와 척수입니다. 척추가 아니고 척수. 척수는 척추 안쪽에를 통과하는 신경의 집합체를 우리가 척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럼 봐봐. 뇌하고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신호 전달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누군가는 감각기가 수용한 자극을 중추로 전해주는 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추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네. 맞냐?
내가 저번에 반응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 우리 몸의 반응기는 크게 두 가지. 근육과 내리쇠입니다. 근데 근육에 다시 세 가지가 있었지.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내장근을 평활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대. 그럼 봐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는 중추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기관과 중추를 연결해주는 신경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 이거를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말초신경은 기관과 중추를 연결해주는 이 신경을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그럼 너희들 말초신경계는 무슨 신경으로 되어 있겠어? 이게 뭐야? 감각신경이잖아. 예. 이거는 운동도. 운동신경. 감각뉴런의 집합체를 감각신경. 우리가 이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잖아, 그죠? 감각뉴런이 모이면 감각신경이 되고, 운동뉴런이 모이면 운동신경이 돼. 지금부터는 이제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나눌 때 다시 나누는 게 뭐야?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러면 감각신경은 우리가 앞에서 구심성이라고 배웠죠. 구심성 신경이 되고 운동신경은 원심성 신경이 됩니다. 그러면 감각신경은 감각기와 중추를 연결해주는 신경.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중추와 반응기를 연결해주는 신경. 어차피 말초는 기관과 중추인데 이때 기관이 감각기면 감각신경이 되는 거고 이때 기관이 반응기면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 중추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연합뉴런이겠지. 그 다음에 말초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는 말초를 통해 중추로 신호 전달. 그 다음에 중추가 신호를 내리면 말초를 통해 반응기로 전달. 이런 식으로 말초가 기관과 중추를 연결해주는 신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초신경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우리 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눌 때 성별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는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말초를 이렇게 나눈 기준은 기본적으로 감각기냐 반응기냐 또는 방향, 구심성과 원심성은 신호의 전달 방향이니까 이런 기준을 통해서 말초를 나눴다면 말초를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해부학적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냐 하면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 말초신경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야, 뇌신경은 뇌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척수신경도 척수 안을 구성한다는 뜻이 아니야. 야, 뇌나 척수 안에는 연합뉴런이 들어있잖아. 그거는 중추신경이고 이거는 말초래잖아. 말초는 뭐야? 기관과 중추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들 뇌신경이라는 말초는 어떤 의미가 돼? 뇌 연결되는. 그렇죠. 뇌와 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말초를 뇌신경이라고 하고 척수신경은 척수와 기관을 직접 연결해주는 말초를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뇌신경은 뇌와 기관을 연결해주는 거 척수신경은 척수와 기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뇌신경은 뇌로 다이렉트로 출입하는 말초고 척수신경이라는 말초는 척수로 다이렉트로 출입하는 말초라고 보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시신경 알아? 시신경? 네. 자, 시신경을 이렇게 나누면 어디에 속해? 그렇죠. 그럼 시신경을 이렇게 나누면 그렇죠. 뇌하고 다이렉트 눈이 여기 있으니까 눈하고 뇌를 직접 연결 뭐 척수로 내려갔다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내가 이렇게 나눴을 때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봐봐. 너
뇌로 출입하는 말초가 많겠냐, 척수로 출입하는 말초가 많겠냐. 척수. 왜? 척수로 출입하는 말초가 훨씬 많죠, 그죠? 얘는 주로 뇌로 출입하는 말초는 주로 어디 있겠어? 위. 주로 이제 얼굴, 머리 쪽에 있는 말초들이 주로 뇌로 출입할 거고, 그럼 목 아래쪽에, 목 아래쪽 뭐 팔다리 이런 거겠지, 그지? 이런 거는 척수를 지나야 돼. 척수를 안 지나고 뇌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가 없어 이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신경은 전체적으로 12쌍. 되겠죠, 우리 몸에. 척수신경이 우리 몸에 31쌍.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12쌍하고 31쌍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짝수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쌍이잖아. 쌍이면 일단 짝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쌍으로 왜 표현하고 있어, 우리가? 들어가는 감각신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나오는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쌍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이때. 그래서 12쌍과 31쌍. 이거 외울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2월 31일로 외워. 알겠어요? 12월 31일. 알겠니? 12월 31일. 이렇게 외우세요, 이때.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먼저 중추신경의 구조와 역할부터 봐야 되니까 먼저 뇌부터 보자. 뇌의 구조와 역할부터 이거 시간 다 하거든. 일단 뇌의 구조와 역할부터 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다시 뇌를 뭐로 나눠?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나눠서 대뇌부터 해서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들의 구조와 역할을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척수고 머리기대 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눌 거 있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신경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합시다. 벌써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야, 일주일에 너희들 물리나 화학은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은 많이 하지만 생명과학은 얼마 안 하잖아. 맞습니다. 그만큼 뭐가 필요해? 집중력이 필요하거든. 응? 놓치면은 일주일이 끝나는 거야. 두 시간 놓치면. 집중력을 갖고.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너희 뭐 숙제 같은 거 하냐? 네, 무슨 어음인가? 무슨 숙제인데? 화학 숙제요. 화학 숙제? 치.